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프로야구 소식 먼저 알아보죠. 자, 올 시즌 홈런왕 경쟁 어떻습니까? 네, 토종 거포와 외국인 강타자의 대결 구도가 뜨거운데요. 네. 두산 김재환 선수가 어제까지 홈런 14개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프로 8년차 28살 좌타자 김재환 선수가 김현수 선수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좌익수를 차지했고요. 힘이 장사인데요. 이번 달에만 홈런 9개를 때리면서 거포 본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타자 LG 히메네스 선수와 NC 테임스 선수가 나란히 홈런 13개로 공동 2위고요. 롯데 차준석 선수가 홈런 11개, 삼성 최영우, SK 최정, 두산 민병헌 선수가 홈런 10개로 공동 5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 스튜디오는 날씨가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만 프로야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남부 지방에서 예정됐던 울산 LG 롯데전과 창원 SK NC전은 우천 취소됐고요. 네. 고척에서는 꼴찌 한화가 외국인 투수 로저스 선수를 내세워서 넥센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3회 초 현재 1대1입니다. 잠실에서는 3회 초 현재 KT가 두산에 1대0 리드를 잡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2회 말 현재 기아가 삼성에 2대0으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야구의 이 오승환 선수요. 무실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세인트루이스 투수 오승환 선수가 오늘 시카고 컵스전 1대3으로 뒤진 7회 말 등판에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는데요. 네. 상대 3번, 4번, 5번 중심 타선을 상대로 최고 시속 153km를 던졌고요. 삼진도 1개 잡으면서 4대3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가 18타자를 연속 범타로 잡으면서 그리고 또 9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도 이어갔고요. 그래서 현지 ESPN은 마무리 투수 로젠탈에게 휴식을 주고 세인트루이스가 오승환 선수를 임시 마무리 후보로 기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프로축구는 전북 현대가 이 심판 매수 스캔들에 휘말렸죠? 네, 부산지검 외사부가 어제 전북 스카우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C씨는 2013년에 K리그 심판이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2차례와 3차례 한 경기당 100만 원씩을 주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요. 두 심판은 지난해 경남FC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심판들입니다. 어허. 전북이 올 시즌 K리그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강팀이기 때문에 심판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북 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북 구단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또 해당 직원이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판정을 유도한 구단의 경우에 경고나 벌금에서부터 승점 감점, 홈경기 무관중 경기, 하버리그 강등까지 당할 수 있고요. 지난해 심판 매수 혐의로 처벌받은 경남의 경우에는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이 오늘 7시부터 전주에서 호주 멜버른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다소 구단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이 개인이 수백만 원을 돈을 주고 심판한테 부탁을 할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떠나서 구단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도 상관없이 연맹 입장에서도 또 구단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또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리우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여자 골프 세계 랭킹 변동이 생겼다고요? 네, 김세영 선수가 어제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오늘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3계단 오른 4위로 올라섰는데요. 2위 박인비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 중에 두 번째고요. 네.
우리나라는 리우올림픽에 여자 선수 4명 출전이 유력한데요. 전인지 선수가 7위, 양희영 선수가 8위, 장하나 선수가 9위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가려지는 7월 11일까지 7개 대회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금융감독원이 어제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을 최성근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현재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어느 정도고요? 그중에서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난 것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살 보험 계약자들과 관계된 보험 수익자가 청구한 사망 보험금을 약관을 이유로 주지 않거나 또 일부만 지급해왔는데요. 최근에 수사 결과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이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 원에 달하고요. 네. 이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는 보험금이 약 이 전체의 78%인 2,0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왜 이렇게 많은가요? 78% 2,000억이 넘는군요. 네네. 네. 이 자살보험금 특약 같은 경우에 처음 출시될 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게 2년이 지난 후에 그러하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2년이 지나서 이런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네.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송에 걸리고 하면서 최근에 대법원이 그 지급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문제가 됐던 시기부터 쭉 조사해 보니까 약 78%에 달하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 미지급된 소멸시효가 지난 이런 보험금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지급을 미뤄서 네네. 기간이 늘어난 거고 소멸시효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사가 결국은 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돈을 안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다른 말로 하면. 네. 네. 자, 그런데요. 이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최근 대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망보험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에게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서도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멸시효 문제로 이게 넘어갔는데 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근에 생명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한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이런 약관을 핑계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이 지급을 놓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 금감위의 보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개혁 이런 것까지 좀 맞물려 있는데요. 규제 개혁이 2010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 금당국이 좀 더 보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규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보험사로 넘어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시 금융위가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약간 보험사들을 좀 약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에 문제가 말이죠. 이 자살보험금에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해 사망보험금이 적용되는지 이것을 두고 보험사들과 소비자 간의 소송전이 벌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사망보험금 그리고 재해 사망보험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이 재해 사망 특약 계약 상품 같은 경우 2002년도 ING 생명이 일본의 보험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약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국내 다른 보험사들도 하나둘 베껴서 약관을 만들면서 8년 동안 약 28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제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 병사나 혹은 수명에 다한 그 사망의 경우보다는 좀 더 보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뭐 나오는 뭐 여러 자료에 따르면 한 2배, 3배 정도 이제 재해 사망 보장금이 더 일반 사망 보험금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살의 경우에는 과연 재해 사망이냐 아니면 일반 사망이냐 이렇게 판단이 엇갈려 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제 재해 사망으로 약관에 의해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게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 보험금을 네네. 줘야 한다라는 또 이제 여론도 있습니다만 네네. 또 한편 자칫 이 자살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소송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미 2010년도에 약관을 보험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은 이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것 판결로 인해서 뭐 이렇게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다만 이런 판례가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소비자들의 또 요구나 사회 분위기가 좀 자살에 대해서 좀 뭔가 보험 지급을 해라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잘못된 정보를 이제 입수하셔서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 보험을 받는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런 오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때 이게 2002년도에 모 네네. 생명보험사가 네. 일본의 약관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또 다른 이제 이 생명보험사들이 또 그대로 적용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일본이나 해외 사례에는 이 자살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지급은? 일본에서는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네. 요 사례가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일본 생보사의 어떤 약관을 베꼈다고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세계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어떤 이 생보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어떤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아닐 것 같지만, 네네. 또 이 선진국 사례에서 자살의 경우에도 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또 반대 사례도 있고 이것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결국은요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소멸시효 건으로 이게 문제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소멸시효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난 1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계속 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늦어도 한 다음 달 중에는 아마 대법원에 최종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법원은 이제 판결을 아무래도 보험사 쪽으로 좀 약간 손이 더 이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금감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단호한 입장이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이제 금감위도 뭔가 이제 보험사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마냥 기다리기도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감이랑 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78%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다.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 소멸시효에 관해서 1심이 보험사 이 손을 들어줬다면 그 이제 판결에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것이 이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가입자가 소멸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것이라면 가입자 쪽에 책임일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줘야 할 것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것도 가입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 좀 궁금증이 듭니다. 생명보험사 측에서는 이미 일반 사망보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급을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입장인 것이고 이제 소비자라는 금감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책임들이 다 보험사에서 이미 그러한 약관을 기초로 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건 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네.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은 이제 보험사에 있다라는 입장이고 소멸시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판단이 아마 네. 제일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가화 생기 만사성 가정의 달 5월에도 생기만 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오로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면서 생기만 나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초정 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장 탄산수. 네, 비 내린 화요일의 정면송 빛과 소금의 노래인데요. 그대 떠난 뒤 장기호, 김광민이 부릅니다. 오늘은 이 성과연봉제 그리고 용선료 협상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늦기 전에 상황이 악화된 뒤에 후회하기보다는 먼저 이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